안녕하세요. 섬유근육통 환자 시연입니다. 제가 처음 영상을 만들기로 하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섬유근육통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서 노트북을 켜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두드러진 증상들을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신 통증, 두 번째는 불면증, 세 번째는 피로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나타나는 전신 통증은 몸살처럼 하루 이틀 그러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이 쭉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면증, 그에 따르시지만 피로감까지 생기고요. 물론 저도 이런 일들을 다 겪었고요. 저도 처음에 몸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몸살 약도 먹고 그랬었고, 그런데 차차 불면증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피로감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그동안에 있었던 경험들을 몇 가지 챕터들로 나눠서 기록을 남겨보려고 해요.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의 기록 첫 번째. 언제부터 아프기 시작했나? 제가 처음 아프기 시작한 거는 작년인 2018년 초였던 것 같아요. 어느 때랑 다름없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이었고요. 그런데 근무를 하면서 온몸에 몸살 증상들을 자주 겪었어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었고 약이 듣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일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고 출퇴근이 즐겁고 좋았어요. 하지만 전 점점 지쳐갔고 피로와 조금의 불면증으로 일을 하는 데에도 지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프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6개월 정도를 버티고 버텼습니다. 사실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었어요.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쉬고 싶었어요. 결국 전 직장에 퇴사 선언을 했고 2018년 6월 마지막 날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록 두 번째, 진단받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병원, 그리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 아팠던 원인들을 찾기 위해서 퇴사를 하자마자 무작정 큰 대학병원의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는 입원하자고 하셨고 저는 입원해서 모든 검사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병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 저에게 나타난 증상들은 거의 매일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이 아팠고 불면증이 점점 심해져 뜬 눈으로 밤을 샐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불면증으로 인해서 피로감 또한 너무너무 커져버렸고요. 병명이 딱히 없으니 넌 어디가 아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꺼려지고 어려웠어요. 전 이미 진통제를 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붙이고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들 때문에 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인터넷과 병원이 나오는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검색도 검색했습니다. 보고 또 봤어요. 그렇게 섬유근육통이라는 병명을 알게 되었고 제가 겪고 있는 증상들이 이 병의 증상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다큐멘터리 섬유근육통 편에 나오는 교수님을 가봐야겠다 결심을 했고 그 교수님은 이제 서울 성모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병원에 전화해서 가장 빠른 예약을 잡았고 서울행 기초표 예매를 했어요. 병원 예약 날짜를 기다리면서 섬유근육통에 대해 수없이 검색하고 또 검색했죠. 그리고 2018년 9월 10일 서울 성모병원 외래로 갑니다. 류마티스 내과로 갔고요. 그날 섬유근육통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설마 아니겠지 라고 수없이 생각했지만 저에게 닥친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 그날로 섬유근육통 환자라는 타이틀이 생겨버렸습니다. 저의 기록 세 번째,
서울 성모병원의 기록, 그리고 그동안의 생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 일단은 서울 성모병원 류마티스 센터에 다니고요. 거기에 지금까지 입원은 2번 했고, 그 외에는 외래로 다녔어요. 그리고 섬유근육통은 수면장애, 즉 불면증이 같이 오는 병이기에 저 또한 수면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약을 먹고 있고, 현재는 통증이 오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들이 많이 생기긴 해요. 통증에 예민한 탓에 작은 자극도 큰 통증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사람 많은 곳을 많이 피하게 되더라고요. 입원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첫 입원은 2018년 9월 13일 전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하자마자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마약성 진통제를 끊었고, 병명은 찾았지만 이 병은 원인도 치료제도 없는 병이었어요. 그렇다고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중증도가 높은 병은 아니었어요. 그치만 겉모습은 멀쩡한 탓에 꾀병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았죠. 그저 약물 치료와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통증은요, 칼로 베고 막 찌르고 긁고 막 그런 통증들이 와요. 근데 언제 어디가 어떻게 아플지 몰라요. 하지만 저의 옆엔 친구 같은 엄마가 있었고, 저는 교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교수님한테 혼도 많이 났어요. 어린 나이에 벌써 마약 제제를 사용을 해버렸고, 이대로 가다간 마약 제제에 의존성이 생기기 뻔하기 때문에 교수님은 마약성 진통제 사용을 강력히 반대하셨죠. 저는 지금까지 마약성 진통제 전 단계의 약들로 나름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고비는 많이 있었어요. 너무 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새벽에 심한 통증들로 인해서 2차 병원에 입원을 해서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혈관으로 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한 달의 반을 병원에서 보내는 일이 많이 생겼었죠. 그리고 2019년 4월 결국 통증 조절이 계속 안 돼서 서울에 입원을 결정했어요. 이게 2번째 입원이죠. 그리고 2019년 4월 14일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2인실에서 하루, 5인실에서 하루를 자고 통증으로 새벽에 고생하다 늦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 자리는 커튼으로 다 닫혀 있었고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엄마는 열심히 펼쳐놓은 짐들을 싸기 바빴고요. 제가 물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의 대답은 너 격리해야 하는데 1인실 자리 나는 대로 옮길 거야. 그러고 지나가시던 수간호 선생을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여쭤봐도 이따가 병실 옮기고 말해줄게요 라는 대답뿐이었어요. 당황스럽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1인실로 옮기고 제 몸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분명 통증 조절을 위한 입원이었는데 항생제 내성균 양성 판정으로 엄마와 함께 1인실에서만 갇혀 지냈어요. 격리로 인해서 1인실을 사용하면서 장점들도 많았지만 병실 밖으로 못 나가고 그 병실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저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 허락하에 일회용 가운을 입고 장갑을 끼고 사람이 많이 없는 저녁쯤에 병동을 돌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오셔서 한 날 너 이렇게 지내는 게 더 병을 악화시킬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차라리 너 퇴원을 해서 친구도 만나고 조금 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오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 퇴원을 해도 된다는 말씀에 바로 퇴원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갑자기 밤에 제가 의식이 없어지면서 살짝 발작처럼 경련을 하는 상황이 생겼대요.
자극을 줘도 제가 반응이 없었대요. 그래서 응급으로 뇌CT랑 뭐 필요한 이것저것 검사들을 했대요. 그리고 저는 간호사실 바로 뒤에 있는 처치실에서 그날 밤을 보냈어요. 다행히도 전 다음날 아침에 의식이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어요. 다만 부비동염 및 폴립이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수술은 예전에 했던 병원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고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서울에서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빠른 5월 24일 외래 예약을 했고 그날 내원에서 소견서를 받고 3주치 약을 처방받아 왔어요. 근데 이 진료에서 교수님이 넌 아직 어린데 뼈도 많이 약하고 항생제 내성균까지 몸에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응급실은 되도록 하지 말라 하셨고 병원 출입은 웬만하면 자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 통증 조절이 안 되면 서울로 와서 입원을 하라고 하셨어요. 현재도 새벽에 응급실을 갈 고비를 많이 넘기지만 잘 버티고 있어요. 낮에는 되도록 저는 외출을 하려고 하고 제가 즐겁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 중이에요. 실제로 이 병은 증상도 통증의 강도와 부위도 환우분들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 다르다는 것. 그렇기에 본인에게 맞고 반응하는 약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병인 것 같아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이 병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흔히들 말하는 병원 쇼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활동을 하기로 결심한 것은 이 병도 병이라는 것, 이런 병도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이 병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딱히 없기에 빠른 진단과 대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서 섬유근육통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조금이라도 생겨나길 바래요. 이 병 외에도 많은 아픔들 속에 살아가는 환우분들이 계실 줄 알고 정말 모두 다 힘을 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가장 큰 목표가 이 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이런 병도 있다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병의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분들이 있다는 것을요. 섬유근육통 환자도 환자임을 나타내고 싶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섬유근육통에 대해 안다고 환우분들의 통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꾀병으로 오해하는 시선들은 조금씩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아픈 것은 절대 약점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아프지만 감사하며 살기로 했고 이 통증들과 싸워서 이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섬유근육통을 먼저 알리고 먼저 나타내는 저가 되려 이렇게 용기 내 영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긴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섬유근육통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시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